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수요일 주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됩니다. 자, 오늘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였냐? 바로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죠. 현재 3천억 이상의 매수 물량을 잡아주게 되면서 뭔가 조만간 곧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가 나와주는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0.18% 소폭 반등을 잡아주게 되면서 60선과 요 20선 라인권 위에서 최근에 3일 연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왜 외인들이 오늘 매수 물량을 많이 가져가 줬었던 거고, 긍정적인 재료는 어떠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완벽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촬영해 드리는 시간이 오후 7시 11분입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6시 반 이후에 영상 촬영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늦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이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 상호 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쪽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와 거기에 플러스로 의약품, 바이오까지 지금 요 관세적인 부분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그렇고 일단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었고, 많은 것들을 다 이제는 정보가 계속해서 빠르게 유입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무래도 손절 물량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근에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줬었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많이 잡아주게 되면서 오히려 현재 이 위기가 기회로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20선 라인권 그저께 돌파해 주었고, 어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되면서 현재 미국에 요 AI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미들맨이 있어요. 전반적인 종목군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애플, 테슬라,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타 등등의 TSM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타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미국의 요 빅테크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인 단기간적으로 역배열 구간 속에서 요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미들맨은 엔비디아, 거기에다가 브로드컴, 거기에다가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요 관련된 종목군들만 그나마 미들맨이요. 근데 얘네들도 아직 확실하진 않죠. 관세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 프리마켓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단기간적으로 역배열 구간 속에서 아랫방향에서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적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목인데, 얘도 일단은 버텨주긴 합니다. 근데 버텨주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받아주고 있는 이 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저항 물량으로 작용이 되면서 역배열권에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AMD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애플, 테슬라, TSMC 이러한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어제 미국의 연준 의원 있죠.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관련된 요 정책 내용을 한 번 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괜찮다, 탄탄하다. 그래서 고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흐름은 아니다. 자,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관세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관세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미국의 연준 의장이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서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 버린 거라고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적인 부분을 어제 철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알루미늄적인 부분도 그렇고 25% 관세를 때려주게 되면서 이게 반도체 쪽과 자동차 쪽과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쪽이랬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관세를 크게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도 요 AI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중국이 딥시크를 꺼내 들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요 수요가 조금 더 부진해지지 않겠냐라는 이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세를 미친 듯하게 폭탄으로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미국 자체에 대한 경제가 휘청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을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시면 관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많이 안 빠지고 있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요.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주가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구간 장세로 지지를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버텨주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미들맨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엔비디아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성전자와 요 HBM 관련해서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는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삼성전자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거 말고도 실시간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AI 서버 관련 회사인데 얘가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간적인 추세 위에서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상승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있는 게 맞아요. 자, 만약에 이 세 종목군들이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AMD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관습적인 부분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뉴스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가져갈 거다. 근데 그게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오늘 밤이요. 오늘 이르면은 오늘 상호 관세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각국 대응책 고심을 앞두고 있다. 고심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상호 관세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특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급의 AI를 3개 더 공개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개파락으로 하락하면서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AMD며 마이크론이며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하락하다가 아직 회복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 얘 때문이잖아요. 얘가 여러분들 뭐예요? 중저가형의 HBM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AI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딥시크를 놓고 보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의 오픈 AI가 만드는 이 챗 GPT보다 성능이라든지 기능은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는 인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약간 에러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딥시크 관련해서 오픈 AI가 만든 챗 GPT를 따라가기는 아직 시기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디시크급의 AI를 3개를 더 오픈을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잘 보세요. 원래 우리 삼성전자가 주가 자체가 2024년도에 매출 자체가 많이 안 일어났었던 게 요 HBM3E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주요 고객사들한테 계약 수주를 못했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고객사들한테 HBM3E 8단, 16단, 12단 그 다음에 HBM4까지 나중에 대기를 걸어두고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죠.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써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대로 제대로 많은 수주 물량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도 무시할 수가 없죠. 보통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다가 대략 30% 정도의 매출을 가져갔었는데 현재 미국에서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삼성전자한테 니네 중국에다가 이거 납품 확인해봐. 근데 여러분들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조금 딸리는 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게 원래 하려고 했었던 용도가 중국용이에요. 중국용이라고요. 중국 엔비디아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이 중저가형의 HBM3E를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잡혔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규제가 나오니까 진행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요 HBM3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생산을 가져가주게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 심화가 나와주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그죠? 자, 그렇다고 미국에서 매출을 많이 가져줬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보세요. 자, 미국 있고요. 중국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삼성전자가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느 시장 하나 포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가량의 요 시장 규모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이 투자금을 무시할 수는 없겠고,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규제를 강하게 때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만약에 규제를 크게 때려버리게 된다면 우리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매출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 딥시크 관련된 요 딥시크라든지 지금 나와주는 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만약에 혹여라도 삼성전자한테 러브콜을 할 수 있겠잖아요. 러브콜 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 여러분들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중국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AI 반도체 요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기술력을 뭔가 선보이니까 거기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조금 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관세적인 부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유예가 나오거나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기대치보다 조금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외인들이 오늘 매수 물량을 많이 가져가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저번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에 직접 제조를 뛰어든다라고 지금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이 유리기판이요 여러분들 요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거 유리기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요 차세대 반도체 이 핵심 부품인 이 유리기판을 직접적으로 제조를 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잘 보세요. 원래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간질간질해가지고.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요 HBM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원래는 기존 플러스틱 기판을 대비해가지고 조금 매끄럽고 좀 미세로 구현이 좀 가능했거든요. 얇게 해가지고 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열로 인한 이 변형이 조금 심해요. 열로 인한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AI 반도체 요새 나오는 AI 반도체 쪽에다가는 약간 이게 잘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고성능, 고집적적인 이 칩에다가 쓰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대안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기에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주요 기판 업체들의 이 양산 시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냥 아예 유리기판을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굵직굵직한 미국의 반도체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요 유리기판 요 반도체를 이거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태까지는 HBM3E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HBM 자체적으로 기술력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었다면, 왜냐면은 후공정 처리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패키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SK 하이닉스에 빼앗겼던 저 시장 점유율을 요 HBM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을 확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파운드리 시장 자체에 대한 이 기술력 강화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SMC한테도 그렇고 SK 하이닉스한테도 그렇고 뒤쳐졌었던 기술력을 이 유리기판 하나만으로 역전할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 패키징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양산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 반도체 기판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그렇고 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AM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유리기판 이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이게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까 딥시크가 지금 이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HBM 반도체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고성능으로 가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우리는 급이 달라,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나와주려고 하려던 게 HM4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슬슬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기존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을 활용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주요 공급사가 만약에 주요 고객사가 가져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반전되는 흐름,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다시 가져가 줄 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어 있고 3월달에 등기 이사 복귀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자체는 아직 조금 눈치 보기 식으로 가져가지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이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적인 추세 지지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외인들이 왜 매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방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 안에서 제가 방금 전에 지금 한 19분, 18분 정도가량 떠들어드렸는데, 요 안에서는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방 안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자, 요거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3월달에 등기 이사를 복귀를 가져가지고 계시고, 현재 자사주 매입 있죠. 이 자사주 매입하는 부분을 지금 한 2조 7천억 정도가량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2월달 이번 달에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끝나게 되고 나머지 3천억 진행한 다음에 물량 소각을 시키겠죠. 소각을 시키면서 이게 바로 지분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분율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경영권 확보하는데 더 이어지게 될 거고 바로 이게 3월달 등기이사 복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정보를 입수했겠죠. 외인들 입장에서 정보를 입수했다라고요. 그죠?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뭐 할까요, 여러분들? 뭐 할까요? 자, 대형 빅딜 하나 나옵니다. 대형 빅딜 하나 나올 거예요. 빅딜 하나 나올 것이고 이게 대형 M&A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어디 갔죠? 요거 대형 M&A 가져간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는 손정희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픈 AI의 샘 알트만 요 세 분이서 이거 대형 M&A 가져가기 위한 빅딜 진행한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요거 일단은 방금 전에 한 20분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은 뭐 유리기판이 됐던 그 다음에 관세적인 부분 중국 관련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앞으로 흐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일단은 3월달에 등기이사 복귀가 나와주게 되면서 대형 빅딜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요거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요 아래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는 제가 장중에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전략 완벽하게 안내 도와드리면서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형주들 있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솔루션, 에코프로 BM, 포스코 형제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HLB 등 거기에 두사 에너벨티와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주는 종목군들 있죠.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주식대행이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과 종목 추천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2월 12일 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520명이나 되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 9시 43분에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딱 11%대에서 바로 추천드렸죠. 왜?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하나 시스템 안내를 도와드렸고 오늘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한가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추천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는 방이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보시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진입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연세가 조금 많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이 뭔지 모르시거나 업무가 바쁘신 분들 문자로 요거 대응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 있죠. 3월 달에 자, 여러분 3월입니다. 3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등기 이사로 등록이 되신다고 하면 대형 빅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삼성전자 요 M&A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여러분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대형 빅딜 M&A는요 미국 쪽이랑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세적인 부분이 요거 힌트를 지금 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관세적인 부분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는 4월 달에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협상 본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3월 달에 자사주 3조 매입 끝내고 물량 소각을 태워주게 되면서 등기 이사 재등록이 되시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대형 빅딜 M&A를 누구랑 가져간다? 샘 알트만 관련해가지고 간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요 내용을요 제가 직접 요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삼성전자 완벽 대응 전략 자료를 이 주식대장이 요거 직접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는요 미국 관세
미국 관세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게 중국 쪽에 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세가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 3월 달에 대형 빅딜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이재 회장님이 요거 등기 이사로 재등록이 되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에 대한 완벽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010-5073-7491 번호 있죠?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5073-7491 번호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저한테 문자로 삼성자료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요거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 안내 도와드리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가져갔었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과 요 완벽 대응 전략 여기에다가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문자를 통해서 요 완벽 대응 전략 자료를 받아보셔도 되겠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목요일이죠. 위클리 만기날인데 외인들이라든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마찬가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완벽한 실시간 대응 전략 이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장중 대응 전략 안내 도왔고 여태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705번이나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을 안내 도와드리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완벽한 대응 전략 이어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무료입니다. 자,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더 할 나위 없이 더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